이 내용의 콘텐츠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언어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네. 받고 그래도. 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니, 그냥 모든 건 다. 모든 건 다. 취업 준비하기에 특성을 온 거니까, 그런 사회 경험이 없는데 바로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나왔으니 그러면은 상고다라고 하면 어떤 비즈니스 역량과만 상고 재밌게. 상고가 관광고, 상고, 농고, 공고 이렇게 네 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주로 분류로 있잖아요. 원래 뭐 네 개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상고라고 하면은 은행권, 경영, 회계 이런 거 정도. 난 대화 스킬. 대화 스킬. 관광 보면 매너? 비즈니스 매너. 근데 말 그대로 접점 서비스 매뉴얼. 그러니까 뭐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터치 포인트, MOT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 고객이랑 만나는 그 부분에서 서비스 매뉴얼이랑 거기서 어떻게 잘할 거냐. MOT가 우리말로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 공고면 궁금해. 여기서 항상 막혀요. 왜 그러냐면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부장님들도요 비즈니스 매너는 있어야 돼라고 하는데 공고는 비즈니스 매너가 막혀요. 공고의 비즈니스 매너가 뭘까요? 다른 회사선. 다른 회사 사람 영업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매너라는 거를 강사님들도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물론 업체들이 커리큘럼을 던져주는 데일수록 더 대상자의 특성화고등학교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서 필요한 비즈니스들 거기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직무로 나가느냐 대학 가요 대학 진학 60% 70% 맞아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애들도 있었죠. 지금도 상위권 친구들은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직업교육, 직업훈련 교육을 하러 들어가니까 비교과긴 하지만 그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어떤 직무로 주로 많이 사회로 진출을 하느냐 아니면 4년제를 가든 2년제를 가든 대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같은 계열 그 계열에 나오면 어떤 직업을 갖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저희들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매너는 못 알아가는 게 공고는 사실 성실성으로 상교대 근무가 일반적으로 생산 라인의 오퍼레이터, 좋게 말하면 오퍼레이터 이런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실성 근면, 팔다리만 달려있고 술 먹고 늦거나 뭐 이런 것만 안 하면 사실은 뽑아요. 근데 거기서 비즈니스 매너는 뭐냐면은 대외적인 서비스 접점 같은 경우에 고객을 대할 때 어떻게 해? 사무직,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상사한테 보고하거나 디렉션을 받았을 때 아니면 전화를 어떻게 받아? 공고 같은 경우에 같은 생산 라인에 있는 전후 교대장들 혹은 프로젝트 매니저 아니면 QC, QA 생산 라인이 끝나고 났을 때 품질 검사를 하는 친구들 혹은 내가 라인에 들어가 있으면 내 백을 봐주는 오퍼레이터들 수평이든 수직이든 같은 어쨌든 같은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노동 직급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원활하게 접점 대화를 할 거야 라는 게 비즈니스인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저희 회사는 그거를 포괄을 할까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서비스 지금 편해요. 서비스 매뉴얼 교육하면 돼요. 불만 고객 상황 설정해갖고 롤피, RP 돌리면 돼요. 근데 그걸로는 조금 다른 직군에 맞지가 않고 다른 계열에 맞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뭐를 할까 했을 때 키워드 첫 번째는 딜, 협상이라고 안 했습니다. 딜. 왜? 협상이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회사이라면 뭔가 계약적인 부분. 그렇죠. 영업직이 뭔가를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해타산을 한다던가 또 협상이라면 다른 의미의 협상은 뭐가 있어요? 뭐 연봉 협상. 근데 여기서 딜이라고 하는 거는 주고받음이 있으면 그 모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 역량 하나. 왜냐면 상사와 사수와 혹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누구든 저 휴가 좀 쓸게요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딜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협상이라는 개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천천히 오픈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뭐를 할 거냐면 그거를 시작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역량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현장 접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딜을 할 때 말 그대로 D
할 때, 그 디자인을 할 때, 교육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라는 걸 다 내부의 식구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죠. 애들은 이 단어를 딱 봤었을 때 많이 교육을 한 학교들일수록 예산 출처도 많고 지자체 예산도 있고 중앙 뭐 교육부 예산도 있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향가가 딱 타이틀만 걸려 있으면은 또 이런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도레미 파솔라 요즘에 나 안에 애들이랑 미가 공적 뭐 이거 할 거 뻔히 보이거든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들어갈 때 비즈니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가 고객, 대외적인 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일을 하는 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예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마주하게 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자, 이제 애들의 한번 비밀 보시겠습니다. 야, 너 회사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제일 막, 극혐, 개꼰대, 할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뭔가 오늘 안에 뭔가 일을 해내라. 오늘 하는 일을 하는데 몇 시에? 구체적으로. 지금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기 전 몇 시에? 여섯, 6시, 5시. 누구 얘기해서 5시 이거지.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제일 거지 같은 때가 뭐냐면, 금요일날 5시 20분에 전화하면서, 급하게 진행이 됐는데, 좀 빨리 좀 부탁해요. 월요일 아침에 주간회의인데, 나보고 언제 하는 얘기야? 그게 우리의 삶이야. 토요일 따윈 없어. 예를 들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퇴근하기 전에 그래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윗분이 와갖고, 누구님 정말 미안한데, 나 이거 하나만 부탁할게. 라고 하면 그래도, 야, 제가 좀 더 노력해줄게요. 속하을 줘도 이렇게 할 텐데, 앉아갖고 또, 손톱 닦고, 하고 뭐 보고하러 가면은, 앞에 표지고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빽하는 사람이 갑자기, 누구님,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내일 이거까지 해야 되는데? 라는 상황이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혹은 그래서 아이씨 그래 스쳐 지나가는 월급일 뿐이라도 참자라고 일을 악물었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휴가를 쓰러 가려고 하는 찰나에 나보다 사수가 먼저 가서 휴가를 썼어. 근데 완전 개박살이었어. 누가 생각이 있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옛날식으로 머리에 뭐 하는 거야? 생각이라도 좀 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 PTSD 오시는 분 계시죠?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섭섭해잖아요. 휴가를 쓰러 나가야 돼. 어떻게 할까? 라고 할 때 어떻게, 뭐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물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한 것도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조소 기업이라고 하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안 좋은 짤과,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례들, 성급한 일반화의 사례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묻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은 드라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좀 극대화하긴 했지만 직장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정말 솔직하게 잘 표현했다고 하는 한 장면을 한번 보실게요. 아니 한두 번 거래한 업체가 아닌데 무슨 도산이야?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잘 몰라. 뭐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신용만 믿고 거래하는 놈들이 어딨어? 그렇게 해왔으면 계속 그렇게 해보면 네가 책임져야 돼?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들을 하는 거야? 너 미쳤어? 보상 위험인데 말도 안 해주는 놈들하고 뭘 시정거리를 해? 그랬으니 이리 와! 부장님 일단 우리 회사는 뭐? 뭐? 그게 뭐야? 너 또 뭐했어? 여기 일하는 놈들이 맨놈들 일을 있다며? 너와 너 뭐했어? 정신들 안 차려? 일들은 있다면서 공급을 받아라! 너는 또 부장님 우리 회사는 공공사에 가입돼 있습니다. 방금 제가 했습니다. 일정 박살난 건 안 보이냐? 안 보여? 보험금 받았으니 다 된 거야! 부장님, 통화는 마저 끝내겠습니다. 이 나야. 부당 위험이야? 확실한 거야? 알았어.
계속 이렇게. 자, 여기가 돌아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아니면 앞쪽에서 예시 전에 그냥 보여주고 나서 푸셔도 돼요. 그거는 애들의 어떤 텐션이라든가 어른에 대한 기성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저항 이거를 빨리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애들이 때문에 되게 단순해서 그 학교에서 어른을 어떻게 대하느냐,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에티튜드 보시면은 요거를 먼저 사례를 풀고 영상을 보여줄까? 영상을 보여주고 소프트하게 풀어갈까를 결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좀 극화되고 희화되긴 했지만 충분히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특히 상사의 영업맨들, 영업 1팀, 2팀 그 얘기였으니까요. 일정 박살나고 뭐하고 손해배상, 실질적으로 내 뭐 KPI라고 하는 목표 실적 달성이라든가 인사효과 뿐만 아니라 그 팀에 그 빨대 꽂기 어쩔 수 없는 그 하이라키하게 이렇게 이 위계질서적인 조직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문제는 이때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 거냐, 슬기롭게. 표면적으로 부장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락 거냐? 아니면은, 일단 한번, 참을 거냐? 아니면은, 참고 나서, 뭐라고도 직장 생활이잖아. 할 거냐? 인 거죠. 뭐가 다를까요? 그럼 진짜 한번 선생님들한테 이 상황 예시를 딱 보여주면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답이 안 나온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행동을 해? 근데 애들도 이거보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더 심하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옳고 그름, 남을 손가락질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현명하고 슬기로운 거다와 두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인 것. 근데 이거 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야, 세상이 그지 같다 하더라도 네가 뭘 하더라도 바뀌지도 않아. 그냥 비관일 때는 피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소중하니까 네 자존감이 흔들 필요는 없어라고 많은 꼭 맞추는 특강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꼭 맞추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만약에 현실에서 이거를 직접 당하면 그 감정의 소용돌이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 하라는 얘기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쭉 얘기를 하고 풀어가고 가시고 순서를 말씀을 하라는 게 다 못 건드려요. 지금 시간에. 그래서 가장 현명한 행동이 무엇이냐 이런 극단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조금 격하게 느껴지세요. 그럼 애들도 이렇게 정도 풀면 끄덕끄덕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를 이제부터 잠깐 볼 텐데 그 전에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한번 볼 거야. 실제로 직장인의 92.9는 직장인의 세계차를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항목들을 겪었다고 얘기를 해요. 커뮤니케이션 방식, 직장 생활 방식, 친목도모 모임 방식, 뭐 회식이나 술이나 우리 뭉치자! 뭐 이런 거 있죠. 업무 방식, 그 다음에 일상적인 대화 주제. 근데 봐봐, 얘들아.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서 세계 차를 겪었다라고 해서 다 피해버리면 직장에서 뭐 할 거니, 근데? 일만? 그쵸. 직장, 선생님들은 아시죠? 직장에서 이것 빼면 어떻게 해요? 그쵸. 조직이라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네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심하다고 좀 느끼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그냥 현실적으로 해보자. 너무 지금 무게가 진지하게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이스 브레이크 심지어. 쉽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진지하게 분위기를 가져가서 놓고, 영상을 보여주고, 얘들 느낌이 어때? 그지같지, 왜 뭐가 돼? 너네 이런 상황 어떻게 되냐? 짜증나요? 하고 나오게 내비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렇게 겪었대. 그리고 너네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대.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야,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 말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는 거고요. 간단한 메모장이나 포스트잇이나 A4용지를 드릴 거예요. 그냥 가져가셔서, 아니면 애들한테 그거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메모장에 PC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출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페어라고 하면은 둘이랬어요, 넷이랬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이 넷이에요. 그러니까 둘둘씩 네 명을 해서 너네가 한번 어떤 갈등과 문제와 이슈가 생길 수 있지 세 개씩을 출제해보자, 두 개씩을 출제해보자 이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출제한 다음에 그냥 풀면 재미없겠죠? 출제해서 앞쪽으로 제출한 다음에 제비뽑기로
너네 뭐 하나 선택해서 해결해 볼래? 너네 뭐 하나 선택해서 해결해 볼래? 라고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아이프레이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챗GPT의 교부적 가치로 회사 내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여기 계신 분은 아닌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랑 이사님이 조금 부딪혔었어요. 크게 부딪힌 건 아니고 저는 챗GPT한테 답을 달라는 게 아닌데 챗GPT가 그래도 애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간접 경험은 표준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챗GPT 그냥 쓰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 유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챗GPT 깔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챗GPT한테 그럼 한번 물어봐봐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냥 묻기에는 저도 조금 거시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볼 건데 하고 너네가 어떤 상황을 뽑았던 양측의 입장이 다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요거를 만화를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뭐냐면 위에 윗사람은 알려주면 제열성 침해라고 하고 가만히 놔두면 방치한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이거도요. 지금 여기 팀장님들 그 말고 그 밑에 세대가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세대를 회사에 뽑아서 기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 2년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한 6명, 4명, 5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안정되게 서드 제네레이션 회사 내에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맨날 이 생각을 했었어요. 가르쳐주면 투머치 토커라고 하고 설명을 하면은 하고 대충 시키면은 설명 안 가르쳐주고 시킨다고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똑같이 물어보면 왜 기억 못하냐고 하고 그 정도 네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고 왜 중간에 건너뛰고 나한테 물어보냐고 하고 안 물어보면은 열정적으로 막 일하지 않고 대충 처리한다고 하고 도대체 나보고 어떠라는 거지? 라는 비중적인 학대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요즘 애들이 뭐 이건 정말 자기가 더 많은 분들 근데 지금 흔히 얘기하는 꼰대라고 하는 분들 부족한 거 없이 요즘 애들은 절실하지 않은가?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회사를 금방금방 휙휙 옮겨 다녀? 단순거리만 하려고 왜 쉽게 일하려고 해? 곱게 자라서 그래. 부족한 게 없어서 그래. 그때는 취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맞죠? 누구를 보진 않겠습니다. 그때는 할 일 없으면 취업하던 시기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지금처럼 한국에 떠오르지도 않았고,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이 이제는 기피 대상이겠죠? 왜냐면 액면가 사시는 분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기피의 대상이 됐습니다. 라는 것들을 한번 풀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중적인 면이 있으니까 너무 딥하게 가지 마세요. 지금 설명은 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을 해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 내에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뽑은 미션에 대해서 이게 어때? 저게 어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사의 마음은 뭐야? 이들은 왜 이렇게 표현해? 그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흥미로운 걸까? 라고 선생님들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을 일단 챗GPT한테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두 번째는 미션을 정했죠. 죄송해요. 뭐였냐면 아까 애들한테 그냥 상황 얘기하라고 너무 크리티컬하게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인데 그냥 회사 내 하면 추상적으로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상고, 공고 혹은 관관 계열에서 가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럼 회사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블랙 컨슈머가 나타났다. 고클레임이 나타났다. 아니면 진상이 나타났다도 있을 수 있고요. 상사가 진상인데 아까처럼 업무 지시를 했다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도 있어요. 수평. 같은 레이어에서 내 옆에 있는 누가 일을 죄송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약사 빠르게 일을 안 해서 그 일이 나한테까지 넘어왔다. 뭐 속된 말로는 막 그렇죠. 여시집이라고 하죠. 여자들끼리 많은 여초 직장에서는 서비스 직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거는 상황 봐서 제가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같은 분들이 여초 직장에서는 여성이 많은 데에서는 여성들 기싸움 있잖아요. 항상 그거 있죠. 이거 있죠. 기싸움 언니. 언니 저 마음에 안 들. 모르세요? 모르세요? 알죠? 누구죠? 언니 좀 아는 줄 알았어요. 기싸움 좋아해. 해갖고 외국 그래요? 공문 좀 보세요. 찾아보셔야 돼요. 아세요? 아, 랄랄이라고 BJ가 있어요. 랄랄. 원래 날날 전에 문제 됐더라고요, 방송에서.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옛날에 바닷가에 갔을 때 예은이가 누구랑 여자 연예인이랑 바닷가에서 진짜 힘들게 물질하는 거를 예능을 찍고 나왔는데 뭔가 이제 기싸운 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좀 똑바로 이 팀인가? 똑바로 좀 하면 안 되니까.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말씀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야, 씨, 미친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꺾은 게 있었어요. 그 굉장히 옛날 일이었는데 그걸 이제 약간 희화화하고 오래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짤 밈이 된 거예요, 요즘 말로. 그래서 랄랄이라는 애가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하고 EDM의 노래를 만들면서 외국에서 그 여자들의 기싸움을 표현한 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여성스러운 연기, 표정연기 잘하는 남자 흑인이 있는데 그 둘이서 여자 이제 클럽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면서 화장 고치면서 기집애 나보다 이쁘네, 씨. 막 이러면서 막 흉내내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거를 흉화화해서 학생들에게 여자들 사이에서 기싸움 뭐 이런 거 얘기하셨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출제하면 애들이 너무 뜬구름뜬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강의 제안을 하셔서 ChatGPT한테 상황을 물어보라고 하고 거기서 애들끼리 하나를 정하라고 하세요. 하나는 이제 두 개, 그때는 분위기 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제를 해갖고 이제 다른 조에게 문제 받아와서 해결 방안을 고민을 해봐라. 라고 하고 ChatGPT한테 끝까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워크지가 하나가 나갈 거예요. 수많은 헤드라인이라는 게 나가게 되는데 받은 미션지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정말 말을 어떻게 할 거야? 바로 이러면은 답이 내려져 버리고 지치기. 그거 주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너네들이 미션 과제명은 뭐고 어떤 상황에서 뭐를 해결해야 응?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있었던 거, 이표 팀장님이 옛날에 사내 강사 때 처음으로 할 때 강의 준비를 잘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뭐라도 지적을 해야 되는 롤이 있는 사람이 앞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앞머리 잘라라고 한다던가 강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의 말을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그렇고 여초 직장이고 나에게 강의를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사내 강사로 내보낼 수 있는 뭐 매니저다, 리더다. 팀의 리더가 그럴 때 어떻게 나는 행동을 할 거냐 인 건데 이 상황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딥한데 애들은 좀 캐주얼한 내용일 수도 있겠죠. 휴가에 쓰는 낭비를 받아내라. 상황 조건은 이번에 뭐 추석 연휴 때 지금 안 계시니까 더 귀가 가렵겠네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회사 내에서 한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대표님 저 휴가 좀 쓰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아서 그때 회사 내에 별일은 없어요? 근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큰일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갔다 오세요. 며칠이요? 해외여행 갔다 오려고 언제든지 갔다 오세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달력을 딱 펴서 또 보니까 거기 쉬면은 한 2주를 쉬는 언제인지 아시겠죠? 이번 추석 때. 그래서 누가 눈치 게임을 내가 쓸 저도 이러고 막 옆에서 이러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어떤 팀장님이 계시겠죠. 팀장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계시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하고 현명하게 얻어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때 우리 회사에 닥친 일 내가 없어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라는 거를 조리 있게 설득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오케이 그럼 차라리 편하게 쉬세요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임시 공휴일 한다고 하는데 그 회사 문을 닫아버릴까 이 생각도 했어요. 다 같이 쉬어야죠. 그 상대적 각하는 건 어떻게 할 거야? 하루라도. 이 일이라도 쉴까라고 저희는 항상 그랬거든요. 이번에 일화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날 회사 다 쉬라고.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데 왜 내 휴가를 네 멋대로 쓰게 해? 이것도 MZ세대에서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그럼 기대되는 결과를 간단하게 챗GPT랑 상황 예측을 하고 이 옆에다가는 뭐냐면 투머로우 헤드라인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라고 해서 사내 기사를 쓰는 거예요. 좋은 에피소드. 왜 기사문의 형식을 했냐? 애들이 육하원칙은 좀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분해력 이전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땠다. 라고 해서 신문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신문 기사의 형식을 흉내라도 내면서 좋게 적용된 상황. 한 사내에서 있었던 일이다. 뭐 했던 누구씨는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때 상사가 먼저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났다. 라는 식으로 해서 요거를 그래도 한번 글로 적어보게끔. 긴 줄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해주시는 것까지가 1.5교시. 낙고용 성리학 요구하셔서 1.5교시입니다.
또 뒤에 피드백까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용들을 적고 뭐 발표는 시간 관계상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부 공유하셔도 되고 앞에서 얘기하셔도 되고 그럼 간것이니까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갈등 해결을 위한 핵심 포인트와 각자 어떻게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는 혹시 몰라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주미역급들은 이런 생각을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뭐 과장, 부장, 과장, 차장급이겠죠? 조금 일직선지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시니어들, 부장 이상은 이런 느낌, 이런 어떤 가치관이나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해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도 요거 세 꼭지를 앞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그럼 더 너네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피드백 하나가 더 주시는 게 뭐냐면 너네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세대 업무 체감도 및 업무 부정적인 영향도를 리서치를 했더니 실제 이렇게 나왔어요. 체감도가 높을수록 업무 영향도도 높은데 그 갭이 가장 적은 게 20, 30대. 오히려 사실은 윗분들은 지금까지 해야 되고 사실 저희는 알죠.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윗사람이니까 받는 스트레스가 덜할 수도 있고요. 책임져야 되는 가정과 아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에이 뭐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에 어떤 짬바가 쌓여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20대 30대의 회사율이 어렵다. 그리고 조직에서도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가 어렵다라고 보고 이런 선입견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너네들은 어떻게 된다? 회사를 한다. 너네들이 실제로 이런 성향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행동이라든가 너네들에 대한 일단 한 커플의 어떤 껍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경우에 역시라는 말이 나오는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회사를 한다라는 리서치가 있다. 그럼 애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오라는 데 많아요. 편집 알바라도 아주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 쓰면 어떻게 공부해요? 알바하면 되죠. 뭐, 미래 꿈 물어보면 토토 사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애들 많으니까.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맞아요. 많아요. 진짜. 진짜 많아요. 20대 후반까지는. 그럼 30대의 경력 개발이라는 관점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닥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너무 애들만을 꼰대스럽지 않게만 짚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피드백을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1시간 반 하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사회생활이 직장인이 됐었을 때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입장이 아니고 친구 사이가 아니구나 하는 것만 깨닫게 해주시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든 아니면은 그 또 귀관스럽겠네요. 저희 3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들이 다 선취업 후신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수성화고등학교 나와서 경희대학교 다니다가 저희 회사를 다시 재입사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친구들이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들어갔던 그 원래 직장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그래요. 하나는 유수의 교육회사, 에 있었던 친구고요. 또 한 친구는 외식 쪽 가서 호텔에 있다가 그쪽으로 경희대학교 들어간 친구인데 이 하나하나 들어보면 얘네들도 워낙 착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뭐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아이고 저 기업들 잔머리들 담당자들 잔머리들이 이게 저는 빤히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약간 그거죠. 이제 내가 학교 다니고 뭐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단순 직장으로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라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실은 저도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때 서울관광고등학교 왔을 때 한 명은 거기 출신이거든요. 대기실 앞에서 선생님 한 분이 이러고 계셔갖고 왜요? 그러니까 제가 교사였을 때 특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생각이 나갖고 한 명이 이러이러한 친구가 있는데 추천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력서 보내시라 해갖고 면접 봐갖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 굉장히 행복해서 살이 8kg가 쪘죠. 그래서 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시간 반. 아이스 브레이킹 겸 납부 형성 겸 너네들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생각이 필요하다. 현실이다. 라는 것까지 해서 1시간 반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이건 쉬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봤을 때 단계적인 거 하기 전에 실제로 기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획이고 논리구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땡땡님 이거 한번 부탁해요. 도전 신입사원 첫 미션. 아까 아까 한참 농구, 공고, 상고 가다 접점이 달라요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라고 할 때에도 신입사원들한테 시킬 법한 것들을 한번 설정을 해보기는 했어요. 미션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자, 교부제는 뭐가 나갈 거냐면, 요런 대폭보 여기에 이렇게 미션 카드가 나갈 겁니다. 미션은 뭐냐? 첫 번째, 힌트만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미션 힌트는 즐거운 여행. 두 번째 미션. 자, 얘들아. 두 번째는 가성비와 과신비. 이게 뭐예요? 노트북. 한번 머리를 잘 굴려보시고요. 세 번째는 미션 힌트는 취적.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미션이 세 개니까 최소 세 조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두 조여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 선정을 하게 해주시면 돼요. 뭐 하시겠습니까? 대표자 한 분씩. 한 분씩, 여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먼저 정하시고.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즐거운 여행. 즐거운 여행. 즐거운. 즐거운 여행.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저기요. 취향 저격. 너는 내 취향 저격. 여기. 자, 얘들아, 잠깐만 뒤집어 놓고요. 방송대 한번 시작. 앞쪽에 봐주세요. 애들도 이렇게 나눠주면은 거기에만 시선이 가기 때문에 나눠주기 전에 설명을 하시든 나눠주고 볼 시간을 먼저 주고 후에 설명을 하시든 그거를 센스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각의 미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를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야. 지금 나눠드린 거에 따라서 또 워크지죠? 이제 제 성향 대충 아시죠? 워크지는 써서 제출하고 검사 받고 수업하는 거나 아닙니다. 메모장이고 논리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같은 경우에는 넘버링을 해놨어요. 시작하기 전에. 요거 먼저 생각해봐. 그 다음에 내용을 생각해보고 요 변수, 변인들. 하여튼 애들이 놓치기 쉬운 것들. 요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고 해서 셀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들. 사전 점검인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상을 파악하고 방법론을 생각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 관계자들한테 이게 맞나? 아니면 이게 취지에 맞나라고 한번 점검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사실은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이거 해보세요. 제가요? 저요? 제가요? 왜요? 이게 극혐했던 게 한 세 단어거든요. 저도 들으면 미칠 것 같은. 누구님 이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저요? 제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이걸 왜 해야 내 일이 아닌 약간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그렇게 힘든데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업무가 갔을 때에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요거는 좀 따라라 셀프 체크를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강사님들은 일단 서로 한번 짧지만 실습을 해볼게요. 요거 습득만 한번 해보세요. 앞서길 즐거운 거니까 출발. 자, 시간 관계상 다른 미션들도 한 번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고요. 애들한테 이 미션이 갔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답을 하고 뭐를 뺐습니까? 요 양반들은 왜 이런 미션을 이렇게 냈을까를 한번 분석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지향을 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 특징이 있다. 자, 한 2분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니에요. 그 이미 공부만 얘기하죠. 일부러 약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여기 또 수요들이 있구나. 왜냐면 이 미션 몰라. 자, 시간 관계상 앞쪽 한번 봐주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한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첫 번째 함정, 이 미션, 그 여행 미션 키워드만 봤을 때는 여행이다. 그럼 애들이 쉽게 문해력이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이 없으면 3일 내내 일정을 짜고 있겠죠? 근데 내비두세요. 왜요? 안 읽어서 실제 회사는 너네들 큰일 난 거야. 라는 걸 느끼게끔 내비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워크샵 마지막 날 팀원 20명 의미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200만 원. 그리고 여행 일정을 짜는 건데 10만 원으로 인당 10만 원이다 라고 했었을 때 자, 어떻게 여행 코스를 짤 거냐? 단체 여행을 할 거냐? 아니면은 취향 저격을 하기 위해서 뭐 카페 투어 한 팀 이렇게 할 거냐? 그때 경비들을 어떻게 뽑을 거냐? 애들이 그걸 어떻게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럼 기존의 숙소 위치는 어디인지를 얘네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일부러 빼먹은 상황도 있어요. 완전 실제로 짤 수 있게끔 디테일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거를 아니요. 그러니까 조건값이 빠져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제주시에서 워크숍이 끝나는지 서귀포인 건지 그게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왜냐면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비행기는 22시 출발 비행입니다. 그럼 제주도는 공항이 하나죠. 제주시예요. 20일시면은 내가 단체 여행이면은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체크인 전에 만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몇 분 전에 만나야 돼요? 1시간 반 전에는 만나야 돼요. 단체 여행 여기. 그런 것들이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게끔. 왜냐하면 실제로 회사에 갔을 때 이 정도의 지시사항만 나가도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조건값 하나는 더 있어요. 작년에 갔었던 문서를 받겠죠. 그럼 실제로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내용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만 본 다음에 작년도 문서에서 일부만 고쳐요. 그리고 갖다 내면은 당연히 통과가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신입사원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두가 만족할 여행이 되어야 라는 것은 단체 여행을 한 번에 할 거야. 그 연령대도 빠져있죠. 팀원이 연령대가 뭔지도 빠져있죠. 젊은 사람들이면은 액티비티 위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카트를 탄다던가, 뭔가 한다던가. 근데 그런 것들도 빠져있으니까 이 조건값은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면, 역주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강사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애들이 똘똘하다. 그러면 역조한테 가서 물어보시는 것도 있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한테 와서 물어보겠어요. 하시면은 강사님들이 빈틈을 찾아서 답을 주시면 돼요. 오히려 강사님들이 미리 생각을 못하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도 당연히 생길 수도 있겠죠. 나는 여러분들의 이제 부장이야. 이 미션을 준. 이거를 해결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실제 회사에서도 업무 가르쳐주고 지시한 다음에 자료 주고 일단 파악해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는데 얘들이 질문도 못하죠. 신입사원들 질문 잘 못해. 뭐를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부장이 먼저 자료를 주고 검토를 하고 물어봐라. 그래야 내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줄게. 일단 뼈대라도 백지 상태에서 백날 주구장창 2시간 목이 터져라 설명해봤자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자료 먼저 주고 파악해라. 어디까지 파악했는지는 얘네들이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3일 어떻게 짭니까? 누구님, 가서 한번 다시 꼼꼼히 읽어봐. 이해되시죠? 아, 너무 피해.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서 영상으로 모르겠으면 리플레이 기부스가 아닙니다. 아, 저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 노트북. 자, 노트북은 뭐예요? 이건 이미지는 샘플입니다. 우리 회사 비품 중, 비품이라는 거 애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비품 중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회사의 재산과 물품과 회사의 돈을 쓴다는 게 개념이 아직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우당탕탕탕이 예상이 되고요. 교체할 시기가 왔다. 가장 적합한 노트북을 찾아보라는 업무가 내려왔다. 자,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성능, 누가 써야 돼, 가격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밑에는 조금 그래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힌트를 줬어요. 우리는 되게 쉬운 일인데 애들은 이걸 되게 어려워하고. 노트북 사용자는 우리 회사 영업 담당자. 가성비 있는 노트북을 구매해야 된다. 가성비의 판단 기준이 조금 애매하죠. 우리 회사는 근데 IT 회사다. 이번에 구매하면 3년은 사용해야 돼. 그럼 3년 동안 3년이 지나도 IT 회사에서 세일즈 영업맨이면은 뭔가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성능이어야 돼요. 그럼 사실은 답은 그램 i7이에요. 영업맨이니까 가벼워야 되고 CCTV를 중간중간 열어야 되고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조건값이 또 뭐가 있어요. 영업맨인데 외근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파는 영업맨이 아니라 IT 기업은 팔고 나서 팔로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선택하는 노트북은 그 빨간색 다이아몬드 있는 중국製그 뭐죠? 레노바예요. IT 계열자들 무조건 엄청 많이 써요. 성능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조건값을 주셔야 돼요. 근데 방금 전처럼 레노바, 뭐 IT 회사 몇 년 동안 뭐 있어야 되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어떤 이 임지와 이 깊이에 따라서인데 의외로 노트북 구매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고요. 그럼 이때 추천드리는 거는 애들한테 뭐를 하나 슬쩍 물어봐 주시면 칠칠비트 좋지만 다 나와. 다나와에 가면 여러 가지 기획전, 설명, 그 다음에 조건값을 이렇게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한다라면 다나와를 추천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시면 너무 금방 끝나 버려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저트 신메뉴를 개발해라. 우리 카페에서 얘는 이제 외식요리 쪽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캐주얼한 것들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도 간식이나 워크숍 가면 뭐 메뉴 뭐 먹고 싶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판매할 신메뉴를 개발하라. 조건값 첫 번째, 커피뿐만 아니라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 티, 다양한 녹차와 어울려야 한다. 그럼 이 다양한 녹차가 무엇인지가 안 나왔죠. 다양한 녹차예요. 다양한 차가 아닙니다. 다양한 녹차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녹턴 뭐 이런 카페들 아시죠? 녹차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녹차였냐라고 하면 너무 막 자몽티 이런 거 나오면은 달달하고 안 달달하고가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씁쓸함이라든가 탄닌이 기본적으로 있는 커피와 좀 맞춘 거기는 해요. 나름 쉽게 만든다고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알아주시고요. 시그니처 때 녹차 종류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몇 가지 그냥 정해서 가보세요. 제가 이제 차 같은 경우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숙성 도수에도 차이가 있지만 잎이 얼마나 어린애를 했느냐에 따라서 뭐 단맛이 있니 쓴맛이 있니 뭐 이런 게 굉장히 다르고요. 뭐 어떻게 덮는다고 하죠. 몇 번을 덮었니와 뭐 숙성을 시켰니에 따라서도 되게 이게 차이가 나니까 그냥 한번 쭉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뭐 하겠다 난이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조건가 20대 여성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고객층을 구성한다. 층을 구성한다고 했지 많다고 했지 이들만 온다 이들이 타깃이다라고 내가 정의 내리진 않았어. 그렇죠? 제품 판매 금액도 설정해야 된다. 자, 판매 금액 요거는 조금 이제 이슈예요. 상고 환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금방 이해할 거예요. 뭐 재료비, 그 판관비부터 시작해갖고 뭐 나중에 매몰 비용 해갖고 수익률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 개념이 애들이 없으니까 숫자 계산을 여기서는 그렇게 해봐라. 숫자 계산이 그러니까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행 경비, 가성비,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판매비 설정. 그 다음에 3개의 신메뉴가 필요하다. 이거는 일부러 하나만 하면 너무 금방 결론이 날 것 같기도 했고 주 타겟이 20대지 나머지 층도 있는 거예요. 왜요? 차가
메인 메뉴니까. 고연령 때도 많지는 않지만 온다라는 전제 조건이 살짝은 깔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호불호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흔히 얘기해서 마케팅에서 STP라고 하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은 내가 고객층을 나이대로 나눌 거야, 취향으로 나눌 거야, 접근성으로 나눌 거야? 라는 건데 애들한테 이건 어려울 수 있죠. 선생님들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눈 거에 따라서 누구를 우리는 핵심으로 설정할 거야 라는 타겟. 그 다음에 포지션은 뭐냐면 가격이라든가 가성비, 벤치마킹에서 남의 가게보다 똑같은 대상을 갖고 있는 건 이겨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그냥 빨리 말씀드리면 그 20분만 하다가 끝나요. 스타벅스 옆에 항상 뭐가 있어요? 백다방. 횡보다 앞에 누가 있어요? 파리바게트. 그거 아시죠? 그게 STP에 따라가고 포지셔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유명한 강의자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거고, 챗GPT를 활용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조건값을 물어보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안 물어봐도 괜찮아요. 안 물어보면 결과가 되게 얕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먼저 돌아다니면서 뭘 해야 되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챗GPT랑 먼저 해봐라고 한 다음에 요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어떤 순서로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메모장이니까요. 지시한 사람 또는 보고해야 될 사람 누구인가. 이 미션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해관계자가 달라요. 보고는 윗사람이고 시킨 사람은 맞는데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가 고객과 사용자와 여행 당할 사람이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만족시키는 보고를 해야 되냐. 그러려면 예를 들면 여행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20대가 많기 때문에 요즘 20대의 여행 트렌드랑 하고 싶은 거를 조사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랬는데요. 필요하시면 리서치를 해도 한번 설문조사를 제가 해볼까요? 라고 하면 정말 똘똘한 직원이겠죠. 물론 애들이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챗GPT에는 그렇게 물어보라고 나오더라고요. 질문을 잘 하면. 그래서 보고 내용을 먼저 초안으로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미션에서 핵심적인 사항, 요거를 갖다가 그냥 보고를 먼저 발표를 시키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자, 미션 주고요. 롤 주시고요. 1번 생각해보고 2번 써봐 라고 하시면 돼요. 나는 지시사항이 누구다? 나다. 요 사항이 전부다. 너네가 묻기 전에는 나는 더 구체적인 걸 얘기해 줄 수 없다. 먼저 파악하고 무엇을 물을지를 정해서 나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시면은 애들이 거의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에서 보고 내용을 어쨌든 해야 되겠죠. 뭘 어떻게 하자. 애들은 요거를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보고를 시키고 요거 피드백을 선생님이 해주시면 돼요. 놓치고 있었던 건 뭐냐 먼저. 가격이 없잖아, 뭐가 없잖아, 뭐가 없잖아. 3개씩만 조건값 줄게요. 해서 시간 관리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드렸듯이. 그 다음에 전달 방식 요거 3개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하시는 피드백이에요. 구두 보고냐, 서면 보고냐, 발표 보고냐에 따라서 형식과 이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니즈는 뭐고 변수는 무엇인가. 그것들이 어쨌든 애들이 조금은 빼먹을 거라고 조금이 아니라 거의 많은 부분을 빼먹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와 이렇게까지 일이 빡세요? 근데 이게 빡센 일이니 얘들아? 이게 메뉴 솔직히 고민해서 신메뉴는 조금 빡신가? 그래서 막 우리 산에 간식에 무엇을 놓을까를 한번 해볼까? 말만 딱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만들어놨는데 그거 다시 뽑아서 커팅하면 되니까요. 이게 좀 빡시면 말씀해주세요. 우리 부서의 간식 메뉴를 정하자. 주로 커피와 차를 많이 마신다. 여성이 비율이 60%다. 이렇게만 바꾸면 금방 되는 문제입니다. 노트북이야 뭐 신입사원이 어느 회사를 가든지 비품 구매는 할 수 있는 거고요. 여행 같은 경우도 실제로 캐주얼하게 요즘에 온보딩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교시까지 해주시면 돼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자, 요 미션까지가 3교시인 거고 뒤에 디브리핑은 이제 랩업은 알아서 쓰시면 되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A, B, C, D, 자, 네, 땡! 그럼 A, B, C, 마트? 맞아요. 그럼 또 뭐가 들어갈까요? A, B, C 초콜릿. 맞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ABC 마트도 땡이고 슈퍼리도 땡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ABC D 아니라니까요. 거짓말. 처음 D도 아니고 마트 초콜릿도 아니고 뭐가 들어가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뇌 인지과학이에요. 어디 가서 몇 명 아무리 똑똑한 사람 해봤자 제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면은 D가 먼저 나와요. 왜 우리 머리에서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거든. 이거 되게 빨리 피드백을 드리면 우리 뇌는 아인슈타인 20%밖에 못 썼다고 하시잖아요. 그 얘기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동시에 20%밖에 못 쓴다는 말이에요. 전체 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더라도 되게 최악의 쿨링 시스템이잖아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뼈가 덮고 있고 살이 덮고 있고 머리카락이 또 덮고 있어요. 그거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쿨링이 안 돼요. 그래서 20%가 넘게 가게 되면 머리가 터지고 녹아요. 뇌세포가 죽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본능으로서 20%가 못 쓰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는 갔던 길을 이미 많이 갔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ChatGPT가 작동하는 무식이에요. 라는 것도 하나를 피드백을 해주셔도 돼요. 왜? 이거 분명히 결과에서 ChatGPT가 굉장히 똑똑하게 계산을 해줄 텐데 문제는 이 땅에 새로운 건 없어요. ChatGPT가 내놓는 대답에서 어딘가 있음직한 얘기 그리고 뇌랑 똑같이 많이 가보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루틴에 따라서 거기에 변수는 내가 검색한 조건값들이랑 내가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가 이제 추가적인 러닝의 정보로 들어가서 나한테 그럴듯한 얘가 좋아할 만한 대답을 주는 거지 얘가 나를 공격할 대답을 주지 않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사람은 창의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ABC, 물론 단계를 거쳐야 된다. ABC, D, 땡 하면은 자연스럽게 마트를 생각하고, 마트가 맞아라고 하면 우수한 명사조법을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땡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F는 왜 안 들어가? 어떤 조건값도 없는데 열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기획을 한다고 했었을 때 조건값을 찾고 조건값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투명하면 물어봐. 그리고 협업을 해서 창의적으로 창의성이라고 회사가 말하는 기획은 새로운 거를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조건값을 찾아서 그것을 충족을 해주는 거다. 좀 말이 되게 빨리 하다 보니까 어렵게 가긴 한데 그거를 요장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려면 이게 인지적 구세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막 한 말을 이걸 띄워놓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효율을 버리는 굉장히 최적화에 특화되어 있다.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할 때 챗GPT한테도 물어주거나 사람들한테 조건값을 물어보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도 좋다. 그 기획이라고 하면 애들이 생각이 딱 닫혀버리니까 그거보다 신입사원 미션이죠. 제목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봐라. 이 브레인스토밍 루스인데요. 애들한테도 그냥 브레인스토밍이 뭐인지 하면은 또 막 인위적인 도출법 설명하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 이런 방법을 써봐라. 라고 하면 이미 애들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흡수력은 좀 더 빠를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따가 강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릴 피드백 중에 하나이긴 한데 웹 이후에 패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패스트 분석이랑 너무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어느 장소에서 앞에서 애들이 뭔가 해서 발표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너네들 거에 스스로 한번 잘 체크를 해봐라. 이런 게 빠져있지 않니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빠르게 읽어보실게요. 저도. 내가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찾아야 되고 조건값이 없으면 물어봐서라도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쉽게 써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즉 나한테 보고를 받는 사람들이 만족시키려면 어떤 기능으로 어떤 구성으로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들어가는 거고요. 결과물은 전화냐 구조보고냐 혹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 두발식으로 해야 되냐 비발식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설명을 해야 되냐 근거는 먼저 얘기를 해야 되냐 타겟, 그럼 누가 관계에 있는가? 나의 성품을 받는 사람은 누구고 내가 보고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사용할 사람은 누구고 타겟팅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조건, 변수 혹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내가 그냥 빨리 정답을 찾는 기획이 아니라 내용 보고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걸 하려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짚어주시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애들이 앞에서 미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그냥 장의식으로 풀고보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까지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과 계획의 차이는 뭐냐면 뭐가 더 높은 걸까요? 뭐가 뭐를 포괄할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계획을 기획이 포괄합니다. 기획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구성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인 건데 구체적으로 그거를 그 기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획이라고 하면 계획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그게 무엇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 성명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빨리 해내고자 녹화되고 있는 큰일 났네요. 그걸 빨리 하고자 하는 것에만 많이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피드백이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한테만 해주시고 앞쪽에 인지적 구도세까지만 하시는 피드백으로 하시고 마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할 때에는 결론적으로 요거는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위한 데이터와 값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관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봐라. 누구한테 보고할 거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은 누구인 거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립을 하는 것 자체를 근거를 갖고 설득과 설명을 하면 된다 인 건데 설득과 설명을 하면 된다가 갑자기 속 나왔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2시간인 거예요. 피드백 3교시까지 2시간.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등 흐름과의 협의 협상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윗사람들하고 아니면 고객 사이에서 뭐 영업직으로서 대한다라는 협의와 협상보다는 수평 조직이나 조직 내에서의 협의와 협상이에요. 그래도 힘들 거라고 예상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협의와 협상이라고 했을 때 A를 똑같이 노 수준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아, 4달러 좀 합시다. 4달러? 4달러. 1급 4달러로 합시다. 어떻게 1달러 1급을 4배나 올린단 말이야? 1.5달러 합시다. 4달러. $2. That's double. 4달러. $2.50. 4달러. Can't believe this is ridiculous. $3. 이봐 김두한 3배야. 3배까지 올라갔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상이야. 4달러. Not with this. All right, $4. Okay, thank you. 4달러. 이게 협상입니까? 앉아갖고 하는 얘기는 4달러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이걸 몰라요. 왜냐면 짤로만 4달러! 이것만 박제돼서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협상이 왜 이게 웃기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협상을 해보자라고 할 때 또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차를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차를 했냐? 애들이 당근마켓이나 이런 거 딜이 너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건값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조금 나중에 있을 일을 대비를 해서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일보다는 그래도 익숙직한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지 않을까 싶어서인 거고요. 요거는 페어예요. 페어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1대1이면 좋겠지만 성인 교육할 때는 1대1인데 4명, 2명, 2명은 해야 같이 논의를 해요. 애들이 좀 많이 요즘에 우리나라 미래가 좀 걱정이 되는 수준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2명당 한 모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4명이 한 조겠죠? 요거는 빨리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둘이서 요거 먼저 보시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본 다음에 스위치해서 한번 드리는 걸 추천할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같이 보실게요. 여기는 한 장 더 드릴게요.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드리고요. 여기 원래 받으실 거 없지? 오케이. 자, 빨간색 먼저 볼게요. 나는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김이나 과정입니다.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고 싶은 차가, 죄송합니다. 파란색 먼저 볼게요. 원래 좀 설명이 편하니까요. 나는 팔려고 하는 무인 상품장이다. 내 버킷리스트가 이건데, 차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400까지 웃기지 마! 라고 한 거였죠. 그래서 조금 더 받고 싶어서 500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차에 컨디션이 나왔어요. 주행거리 짧고, 범퍼 험집 있고, 30만원 공기청정기 있고, 탈착하고, 스노우 타이어 2개에 15만원. 근데 귀찮다.
있고요. 그런데 마침 회사 내에서 누가 사고 싶어 한다. 이 시세가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이렇게 좋다. 라는 것들이 파란색의 조건값으로 이제 있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요.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요. 사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차를 봤는데 아내가 마음에 들어 한다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리고 6년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다 인 겁니다. 한번 눈으로 훅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에 잠깐 봐주세요. 숫자 가격과 조건값은 양측에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공유 지금처럼 하라고 하면 안 되시겠죠. 각자 미션이 있고 각자 조건값이 있다라고 하고 협상을 하라고 하면은 어차피 둘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데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쟤도 갖고 있는 협상에 딜을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론이 나기도 하고 못 나기도 해요. 근데 결론을 내라고 하시면 돼요. 이건 결론 낼 수 있어요. 왜냐? 성향에 따라 갖고는 이것이 조식이가 맞는 거죠, 지금? 딜을 할 때, 요거 대충 예상은 되시죠? 혹시 요거는 이따가 가시고 나면 따로 피드백을 한번 해갖고 또 추가 영상을 몇 번 하던가 할게요. 왜냐면은 겁박할 수도 있어요. 얘가 상사니까 어쨌든 판매자가 시장이니까. 야, 너 이러다가 산입 조건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롤을 하면서 역할극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얘가 말 실수를 해서 아내가 이걸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기회를 잡았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이 공유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값이나 스노우 타이어 값을 덤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높게 부르고 적게 부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누군가 결론이 나도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딜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협상과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윈윈이라는 개념의 딜이라는 거를 애들이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영업직이 아니더라도 사내에서도 끊임없이 딜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숨길 거냐, 투명하게 할 거냐, 신뢰도를 갖고 올 거냐, 오래 볼 거냐, 단계로 치고 빠질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 미션지를 주고 그렇게 너희들이 협상을 할 거다. 목표를 보여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최초 제각가는 왜 그냥 협상을 하고 하면 그냥 막 정말 개판이 될 것 같고 최초 제한하려는 구매가는 얼마냐, 목표 가격은 얼마냐, 최악의 경우 미니멈은 설정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비금조직 조건은 너가 원하는 게 뭐가 있느냐, 거기에 분명히 뭔가가 있겠죠. 근데 그 티를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협상 때 이러면 좋아요는 협상을 하게 된 다음에 피드백으로 살짝 쓰시면 돼요. 협상 때 이러면 좋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얼마 부르실래요 하고 끝까지 가격 오픈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금조직 조건은 금융으로 환산하기 예를 들면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회사에서 사내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면 어쩌고 저쩌잖아요.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당신이 나한테 신뢰가 어쩌고 인사고과에 발행을 하면 네가 인센티브를 5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얘기도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들한테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행 가능한 것이 블러핑이냐, 불하냐, 이거 실제로 이행 가능한 거냐, 혹은 정해진 시간 내에 딜을 꼭 해야 된다. 즉,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시간 동안 애들한테 협상을 하라고 할 때 무조건 결론은 내야 된다. 5분 안에라고 하고 못 받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고 나면 여기부터 랩업을 하시면 돼요. 정보 공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거야는 원하는 것의 저자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고요. 필요한 협상과 평범한 협상과, 즉 이거는 평범한 협상과 이건 알아서 피드백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보 공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했느냐. 뛰어난 협상과는 정보 공유를 많이 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많이 우리가 흔히 얘기한 라포처럼 형성을 하더라.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관계를 더 생각을 하더라.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뛰어난 협상가로서 하려면 윈윈이라는 거를 서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판다 산다가 아니라 한 방이 주고받는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양쪽 다 만족할 관계를 찾아 나가야 된다. 너네들이 영업직을 가고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산에서 딜이라는 걸 할 때에도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득의 구조를 좀 가져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있었던 휴가 같은 경우에 주고받아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내가 이날 휴가 쓰려고 하면 나는 정당한 권리 때문에 내 휴가도 못 쓰고 눈치 보기 시끄러이라고 애리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발생될 수 있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저를 설득을 해주면은 저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흔쾌하게 갔다 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일반적인 시제 안에서 윈윈으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4교시입니다. 요거 하나가 4교시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5교시 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할 시간 빨리 할게요. 자, 앞에서 기본적으로 기획이라는 것과 보고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딜이라는 개념으로 갖다 간다면 여기서는 뭐냐면은 회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결론부터 그냥 빨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왜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워? 물론 상사가 아까 영상인 것 같이 그지 같은 상사가 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걸 너무나 쉽게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거는 조금 더 게임 같은 형태로 부여가 됩니다. 자,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선말.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선말 차차차는 뭐하냐? 여기 보니까 누가? 근데 우리 섬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 갖고 있는 선말 차차차입니다. 근데 선말 차차차는 인구 유출에 대해서 경계해 주시고 관광객만 감소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게 있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배를 타고 와야 되는 거리가 이제 해저 터널과 다리가 연결됨으로써 20분이면은 수도권에서 바로 직통 라인이 끊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선마을 구성원 여러분들은 이제 모이는 겁니다. 즉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고 조를 나눠주셔야 되는데 캐릭터가 몇 개예요 지금? 네, 6개인데 5개면 베스트고요. 6개 다는 제일 베스트고요. 애들이 수가 적다고 하면 5개. 정말 힘들다라고 하면 4개까지도 게임은 가능합니다. 근데 5개를 기준적으로 5명 캐릭터를 기준적으로 삼아주시고요. 빠져도 되는 거는 처음에는 택시 운전사가 빠져도 되고요. 4명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면 2장을 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은 급하니까 뭐 제가 연극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냐? 선마을 차차차의 생계를 구분하고 있는 마을 주민이래요. 이런 캐릭터들을 하는데 그 캐릭터를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가위바위보를 하셔도 좋은데 각 캐릭터마다 성격이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꼭 피드백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 게임 있죠? 뭐에 가장 희한한 근데 이거 싸울 수 있어요. 가장 까칠한 사람! 이렇게 하면은 찍으면 좀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어떤 멘트와 어떤 단어를 쓰실지는 강사님들이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분이 됐어요. 저희가 다 네. 나중에 영상 한번 보셔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워낙 영상을 잘 촬영하시니까 제가 같이 하면 좋기는 한데 워낙 준비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준비해서 불러가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잘하고 오세요. 네. 시작하기 직전에 그렇지 40분은 가야겠네.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자, 이제 우리끼리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서 보내야 돼. 이거 네. 혹시 앞에까지 진행했던 거 궁금하셨나요? 팀장님도 좀 그냥 다리 한번 서 계시고 네. 너무 신경 쓰여. 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오늘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그래서 영상도 이번에는 좀 촬영을 해드린 거 저희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이거 나가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쉽다는 의미인 건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서 습득을 해주시고 중요한 기점과 활동은 사실은 제 거 기준으로 하면 아마 제게 할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챗GPT 쓰고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하고 한두 번 해보면은 기본 지식들이 있는 컨텐츠들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게 아예 완전 승부할 텐데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텐츠 사회화 역량 같은 경우에는 다 방법론적인 거예요. 챗GPT도 도구지만 제가 설정한 미션과 워크지들도 다 도구입니다. 주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생각하고 너네들이 믿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 고민 좀 시작만 좀 해봐라. 그 필요성을 이제는 공감을 하겠지 라는 거 하나를 쭉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물체 하나 볼 때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의 측면에서. 그게 좀 중요한 거고요.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모듈화된 게이미피케이션의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운영의 묘를 원칙은 살려주시되 운영의 묘를 찾아서 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운영의 묘는 크게는 없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사회에서 맞이할까를 이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는 거고 그 고민을 하는 게 어른들한테 잘 보이고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네들의 어떤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야 라는 거 해주시는 거. 두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게 뭐였죠? 기획. 기획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한테 보고하고 뭔가 계획과 기획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요소들을 내가 물어보고 챙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게임으로 구현을 하는 거고요. 딜에서는 같은 조건값이 지금 주어져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내가 이득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약간 정말 거래적인 형태로 뭔가를 했을 때 장기적인 산다, 저렴하게 사면은 좋아하고 비싸게 팔면은 좋아하고를 떠나서 상호 윈윈이라는 개념의 딜이 무엇이냐. 근데 이게 너네들의 사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피드백이 중심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선마을 차차차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선마을 차차차는 같이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목에 사실은 핵심이 있긴 해요. 같이 일할 때 중요한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통된 가치관? 공통의 가치관, 네. 이익 주고, 이제 많은 것을 할 때, 그쵸. 어지러워. 목표? 목표, 협동과 배려, 신호등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가? 만족. 만족. 와, 박수 한 번. 이 5개를 다 나눴어요. 별로 감탄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도 푸처럼 몰아치는 랩핑을 해서,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많이 빠르게 나오는 거 참 오랜만이에요. 근데 그 5가지 요거를 어떻게 조율하다가 진짜 옛날에 제가 되게 고민해갖고 만든 게임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선마을 차차차는 약간 저희 필터웍을 할 때처럼 무드 분위기 조성하는 게 좋아요. 선마을 차차차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 섬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지금 청년 회장이잖아요. 몇 살이에요? 아니에요. 18이에요. 이런 식으로 농담하면 이렇게 우리 아들은 근데 자꾸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잘 못해. 우리 아들은 뭐만이 없다 하고 그냥 나가 남아있는 것들이 없어. 저봐 청년 회장이 내일 모레면 60이요. 이러면서 약간 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근데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게 한번 들어보서 우리 오려면 서울에서 얼마나 걸려? 배 타면은 8시간, 운전해서 오면 12시간이야. 누가 오냐고. 그런데 부산에서 우리 섬까지 못 뛰어.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아들 오늘 못하고.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누구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역할 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캐릭터가 6인데 애들이 반마다 수가 조금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그럼 모든 반의 애들 수를 그룹 조당 수를 6명으로 딱 맞추던가 4명으로 딱 맞춰야 돼. 그렇지 않아. 한 조는 6, 5이 나오면요. 6은 그냥 캐릭터 그냥 다 부여해 주시면 되고요. 11명이라도 한 조가 5이다라고 하면 뭐 먼저 빼라고요? 네, 택시. 4명이다라고 하면 뭐 먼저 빼라고요? 네, 그래서 6, 5, 4수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14명이면. 아니죠. 15명이면은 그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캐릭터는 가위바위보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피드백 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성향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고를 구현을 하실 때 어쨌든 캐릭터를 정한 다음에 앞쪽으로 그 전에 양성 받으신 분들, 그 전에 양성 때는 제가 불러내서 이렇게 뒤돌아가고 하면서 미션을 드렸죠. 근데 그 방법보다는 사실은 그 방법도 가능은 한데 지금 하는 방법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 딜레이 되는 것도 그렇고 애들 몰입도도 그렇고 해서 뭐냐면 미션을 구현을 하면 그냥 명찰 나눠주세요. 그 캐릭터를 배정을 하면 명찰을 그냥 나눠주실 때 지켜야 되는 거 첫 번째. 뒷면에 있는 무엇인가를 누가만 봐야 된다? 나만 봐야 된다. 뒤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 설명과 밑에 미션이 있는데 나는 얘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뒷면에 보시면 뭔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텐데 꼼꼼히 보세요까지만 공식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럼 제가 캐릭터를 이미 배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마음 너무 신뢰를 밝았어. 자, 얘들아, 명찰 보지 말고 앞에 봐봐. 아니야, 명찰 한번 읽어봐봐. 명찰 목에다 거시고요. 자, 강사님들이 실제로 가셨을 때 제가 틈틈이 여러 가지 기획 서류나 제안 서류나 행정 서류를 하다가 힘들 때마다 저쪽으로 가고 하고 있습니다. 명찰 형태는 너무 부피가 커서 이 카드 형태로 나갈 거예요. 미션 카드 형태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 보셨나요? 자, 보시고 나면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강사님들에게도 불구하고 캐릭터를 설명을 해라. 원래는 그렇게 했었어요. 각 조마다 2장이면 2장이 셋이 나올 거잖아요. 3개 조면은 2장을 불러갖고 이걸 나눠주면서 제가 여기에서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상황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고 들어가서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TFT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라면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조회사 하세요. 라면 그때부터 애들이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되는 미션이 막 튀어나와. 강사님들도. 그래서 이 방법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각 조마다 있으면은 이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장님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들으라고 하면 애들 뻘쭘하고 이렇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더빙 배우예요. 더빙 배우. 여러분들 연기해야 돼요. 그럼 저는 뒤쪽에 이제 숨어 있는 거고 각 조에 얘네들이 더빙 배우처럼 그럼 저는 여기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게끔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몰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이 방법으로 일단 통일을 해보고 와 나는 강사님들이라면 충분히 아이적이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저처럼 막 목소리 변조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미 두 명에 떠고 계시나요?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건데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어디부터 하냐면은 마을 이장 일어나 주십시오. 더빙 제가 할게요. 연기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몰입이 떨어진다. 애드민이니까 조금 재밌어 할 수도 있는데, 몰입이 떨어진다. 그러면 앞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애들한테 스스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설명을 한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시기였죠. 그런데 우리 선마을 차차차에 드디어 광명의 빛이 드리워지고 있어요. 기린편입니다. 한 달 남았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그냥 넉넉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섬마을 사람들 정말 순박하고 누구보다 우리 섬 사랑하고 난 잘 알고 있어요.
오늘 가감 없이 의견 내주시고요. 모두 잘 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토론해서 정말 이 한 달 뒤에 이 기회 잘 살릴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우리 화이팅! 네. 그리고 다음은 고시생. 무슨 나와? 저는 네, 안녕하세요. 고시생입니다. 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옆에 감나무가 아들이고요. 제가 지금 노량진에서 사실은 고시원에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잘 안 됐어요. 왔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시험 준비하기 전에 고향의 기운을 받고자 왔는데 어머니께서 자꾸 그래도 서울에서 뭐 공부 많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번 가서 너도 의견 좀 잘 얘기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여기 왔고요. 사실은 뭐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자꾸 이렇게 시험에 실패하는 모습이 제 고향이 망가져가는 모습이랑 좀 많이 비슷해서 좀 공감도 많이 되고 저도 잠깐 엄마 과거에서 왔지만 살리고자 한번 진짜 노력 저도 막 여기저기서 서울에서 막 중요한 거 주워 들은 거 많거든요. 그거 한번 말씀드려보고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안 사장님 들어가 주시죠. 할게요. 캐릭터 대충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안녕하세요. 페이지안 사장입니다. 일단 뭐 작년부터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전대 이장인 건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억울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살리려고 했는데 왜 그때는 제가 한 노력들은 뭐 뒷돈을 받았느니 좀 억울한 게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 꼴보기 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저도 다 애정이 있어서 이 섬 살리고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알아주시면 저야 감사드리고 전대 이장으로서 제가 또 우리 후임 이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알고 있는 게 또 많으니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아닌 건 아니다. 제가 해본 것들에서 내가 해봤더니 경험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뒷돈 받은 것도 없고요. 제가 땅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으니까 여러분 땅이 더 많아요. 거기 변경이 있잖아! 섬이 좋아지는 거는 다 우리 섬을 위해서인 거지.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으면 해서 여러 가지 잔소리 좀 할 테니까 너무 부끄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애기 엄마. 진짜. 네. 근데 선생님 목소리로 하는 게 더 애기 엄마 같아. 저요? 한번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랑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결혼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했어요. 근데 남편이 가업을 불러본다 해서 아무도 없는 이 섬에 갇혀가지고 아기만 낳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분도 없고 그냥 책만 읽다가 지금 이제 저희 섬이 개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제 머릿속에 지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좀 조용하지만 그래도 이 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페 사장님도 직접 한번 하셨어요? 모습이 안 좋았는데. 저 다 아시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가장 앞으로 약간 외부인처럼 느끼실 거예요. 저도 좀 여러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다들 제가 처음에 와서 인테리어 할 때 뭐 다시 이런 거 이런 데가 이런 게 생기냐고 많이 하셨잖아요. 애정을 갖고 들어와서 저도 나름 투자를 조금 많이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마침 또 좋은 소식 있다고 해서 얼마 안 됐지만 아직 외지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한인 부패 부종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이디어 많습니다. 제 의견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좀 이제 대신 역할을 소개해 주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 아, 나 여기 정말 될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3개월 동안 수익 빠. 근데 임대차 계약 때문에 조만간 떠나야 돼. 근데 남은 기간 동안, 근데 있는 동안에 이성이 너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게 뭐 도로가 뚫리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나도 좋아지겠지만, 나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섬을 좋게 하는 데에도 진심인 거죠. 그 수익이 없는 3개월 동안 돈은 못 벌었지만 사람을 많이 얻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소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섬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섬은 남해에 위치해 있고요. 어업이 주 산업이에요. 여기 다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일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막 있는 것처럼 목양업이 유명해요. 또 이게 하체가 푹센 양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목양류가 그냥 왔다시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떨리면 와야 되는데 구글에 아직 너무 매지다 보니까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파도가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기임을 그렇게 우리가 해외로 뒤통 차지고 막 외국에 수출됐었는데 자연관광은 보시다시피 뭐예요. 근데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조금 밀교차도 심하고 이 방목량 때 역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양들 이렇게 잘 해갖고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2달 남았고요. 아직 많이 안 알려지지 않고 환경적으로 똑같고 아까 얘기해주신 해주류 중에서도 지금도 왔다시요. 나온 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애들한테 이제 미션을 줘야 되는데 설명 끝났고 조건값 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TF팀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최고의 홍보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각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선발 차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하고 아이디어를 그냥 자유롭게 토론해보라고 하고 한 10분 주시면 돼요. 저희도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이동하셔갖고 10분 드릴 테니까 그럼 애들은 어느 장면 띄워달라고 하냐면 요거 띄워달라고 하냐 요거 있는 상태에서 회의 주제는 마을 이장님이 계시니까 이장님이 해주시면 되고요. 네, 시작해 주시고 여러분들 선발 차트를 살리면서 선발 차트를 살리면서 개인의 어떤 미션들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드릴게요. 일단 펜션 시도 조금만 거기 해야지. 와서 다시 찾을 수 있고 소장님지. 근데 펜션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저희 그 섬에 가서 푸드집의 자연 경관인데 그 자연으로 빼고 나서 펜션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임상대에서 그런 숙박시설로 만들 수 있는 건 찾아봤죠. 소장님 부르고 뭔가 하더라도 좀 사람을 찾아와야 하는 저희가 제목도 안 그렇고 다리가 흘린다 하도 이건 저희가 사실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건데 뭐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좀 사람들을 찾아오지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미시적인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뭐 저희 자연 경관을 알려주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와야 해외 같은 거가 될 텐데 지역학자 생각보다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여기 젊은 사람들도 생각한 건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TV를 보고 유튜브를 많이 아 유튜브를 찍되 좀 특이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을 맡아 양에다가 5%를 담아서 그런 자연광이나 이런 거를 좀 찍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팀이랑 섬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보시는 거 같아요. 근데 와서 사람들 불가능한 하고
유튜브 통해서 알려주고 그거랑 공부를 배우고 뭔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학원 같은 곳을 보니까 해외로 많으니까 기운 이용해서는 수출을 잘 굉장히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 스타트로 홍보를 같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그런 해가지고 좀 일시하는 중간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알아주고 지금 도시 생활 도시생이 먹고 도시 생활 일단은 이 서울에서도 많이 공부를 해놨어. 네. 제 여행도 또 어, 같이 많았어. 공부 안 하시고 여행하시고 아, 여행 좀 영화상 각 지역에만 특산물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에 대해서도 이거를 만들어서 보시는 분들께 김에 대해서 김 음식도 다양할 것 같아요. 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분 남았습니다. 빨리 최고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도출해 주시면 펜션이 만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거는 당당하게 보여져야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펜션 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추후에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100%로 찍는 거 좋은데 그런 생각에서 좀 유명한 유튜버를 초대해서 좀 우리 자연 관광이나 이런 거 알리면 좋지 않을까 지금 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무엇이나 홍보하는 것 같이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 준비한 게그 빵이나 뭐 기능이 근데 그거 잘 우선은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명하신 무슨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은 뭐 활동해서 그분들 블로그에다 뭔가 올리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까 유튜브 얘기하셨는데 뭐 양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냥 뭐 어떤 광고 요소를 조금 더 넣어서 우선적으로 비용 조금 들더라도 확장을 시켜서 TV 광고도 좋을 것 같고요. SNS 광고 같은 것좀 위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아직 모르냐? 지금 결자가 아니라 네, 이제 인스타그램 좀 시스템 바뀌는 그거 어렵지 않아서 금방 등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그건 괜찮을 것 같고 요즘 TV 광고는 금액이 그 나오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네. SNS에 공개해서 광고하는 거는 사실 뭐 장면 하나만 만들어서 그냥 측정해서 뿌려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비용이 나서 그쪽에 진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정을 해주시면 사실은 조금 빠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한분이 혹시 그 책도 많이 보시는데 이렇게 글이 잘 뜨실 것 같은데 이거를 영상을 해보시니까 영상 비교 적어서 해보셔서 찍어보면 이거 운영해보시면 이거 블로그 그러면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씩 글을 써 네,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가끔 왠지 저는 펜션 이용하면 할인율 증가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자, 여러분 박수 세 번 시작.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전체 선발 차차차를 이기기 위한 잘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 미션 달성 지금 잘하고 계신 거 맞죠? 네, 마지막 3분 남았습니다. 우리 섬을 위해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일단 저도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일단 섬이 알려진 게 이제 다리를 치면 알려지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명 인사들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홍보 얘기했지만 유명 인사를 홍보하고 우리의 특산물이 개인에 대해서 좀 기업을 맞춰서 국민의 손이 그 손을 기획으로 있는가 먼저 알 수 있게끔 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쭉 천천히 진행할 것 같아. 시간이 별로 없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니까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럼 축제 이런 거 저희 기획해보는 건 어때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마을 축제, 뭐 이런 식으로 그 김축제라던가. 아니, 홍보를 이쪽으로 해서 왜냐면 다리가 생겼어요. 사실 의미가 있어서 없거든요.
이런 축제 즐기러 오세요 하고 다리가 활용하는 저희 그냥 담궈서 거지 다리가 만들어져서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것이 좀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남의 위치, 다른 이제 수도권 주차하고 좀 힘들죠. 근데 요즘 부산 여행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산 여행 와서 남해 쪽 부산에서 바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위주가 되니까 부산에 뭐 와서 하루를 저쪽에 빌려서 다른 코스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여행 전문가한테 약간 블로그로 불러서 한번 여행을 시도해보는 분을 있고 아니면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여기 이 교회는 마을 이벤트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 스무배 그러니까 역협되나 이런 거랑 매칭을 해갖고 펜션을 인격을 좀 빨리 파 그래서 여기에서 뭐 차고 뭐 여기에 예약해서 미치면 뭐 조식은 어디 뭐 카페에서 오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힘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랑 매칭을 해서 매칭을 지스티님은 다 퍼주지 그러니까 차도 주고 김도 주고 그 패키지 안에 보면 그쵸. 처음 저희는 다 누릴 수 있게 주민분들이 다들 어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그 펜션을 누가 관리할지가 좀 중요한데 너무 혼자 다 하시게 쉽지 않을까요? 일단 홍보할 때만 아니면 저희 그냥 저희 섬을 자, 이제 마무리 아, 그럼. 저희 일본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 유일한 펜션 이쪽에 물려줄 텐데요. 사실 생각하시면 너무 시대는 오케이, 자, 왜 그러고 있어? 제가 요 게임을 개발하고 이발 조금 못하면 한 10,000명 정도 이거 돌려본 것 같거든요. 6년 기간 동안 6년 됐나? 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5년 동안 10,000명의 대학생과 학생과 신입 그 비즈니스 매너 뭐 이렇게 하게 돌려봤는데 전혀 새로운 유형이 나와요. 혹시 디스크 하면 다 C와 S세요? 저는 C, S, 저 씨. D나 D. 뭐 원래 디스크 안 해요. CD? 왜냐면은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 개발자로서 최악의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왜 그랬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캐릭터 설정을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게 시간만 더 있었으면 발등에 시간 늦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압박감을 주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활동이 안 되는 부가 있었을 때는 강사님들이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작자의 의도에는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 미션 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그렇게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끔 사실 유도한 것도 있는데 미션 하나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처음에 마을 이장님은 잘하셨어요. 뭐냐면 미션은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을 하나씩 공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답이 어떻게 나와야 잘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야 되고 애들은 실제로 아니 야 들어봐 뭐든 세월을 해 이런 것들 나오고 막 아니 그래 갖고 뭘 하냐고 아니 봐봐 내일 들어봐봐 이렇게 하니까 이정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이장님은 미션이 이런 뭐였냐면요 아까 소개를 했잖아요 마을 이장님은 평화주의자 그 수령주의자 어차피 마을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피드백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의견도 무시하거나 아구되는 게 싫고 다 포용을 해서 어차피 좋은 의도로 얘기했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션도 그거예요. 모두 긍정적으로 수렴을 해서 최고의 방법론을 어떻게든 조율을 해줘야 돼요. 갈등이 나면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가 흔히 하는 좀 어려운 철학적으로 공리주의라는 것을 실행을 하게끔 하는 거니까 미션을 성공하신 거죠. 사실은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면은 결론적인 방안이 나와서도 안 나오는 게 목표인 거고요.
개인 달성 미션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카페 사장님 말씀드리면 아까 자기소개에서 보셨듯이 전체 이장이죠. 그래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인 착복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분의 미션은 뭐냐면은 카페 사장, 카페 사장. 카페 사장은 외부에서 온 분이죠.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저도 막 너무 정신없고 가신다고 해서 막 달리다 보니까는 좀 놓치게 있는데 3개월간 수익이 전혀 없었고 이제는 수익을 좀 봐야 된다. 외부인이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해주셔서 갈등의 시발점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션은 뭐였냐면 사업 과정의 수완과 지식을 발휘해서 혁신도 전체의 사업 아이템을 잘 선정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기회가 좋으니까 핵심이 아이디어에 TV 광고, SNS 블로그를 활용 채널로 꼭 넣어야 된다. 그리고 빵 터뜨리기 위해서 마을 축제를 개최하도록 해야 된다. 대신에 활성화가 오래 걸리는 아이디어는 단때에 대한 양때 활용 김명하. 그래서 단기간에 최대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애들 중에서 100% 나오는 공부가 이거는 훨씬 더 잘해. 왜냐면은, 아줌마가 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애들이 미션에만 더 집중을 하게끔, 미션 달성에만 더 포커싱을 맞추고, 소개해서 그 컨텍스트를 잘 표현을 해주면, 웬만한 데에서는 사실은 잘 합니다. 여고생들은 집에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왈가닥을 하면서 달려거든요. 자, 애기 엄마는 뭐였냐면요. 일단 이 이름 자체가 소개해서 아마 직접 해보시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은 약간 실패하던 일부를 이끌었다 그랬잖아요. 애기 엄마는 뭐냐면 캠퍼스 CC였어요. 원래 되게 엘리트 대학교에 거기에서의 CC인데 남편이 가오고 있겠다 혁신으로 가자고 해서 그냥 와서 지금은 여기 뒤에가 이게 중요해요. 마을에서는 그저 젊은 애기 엄마로만 통하는 누구 엄마이지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몰라요. 애만 키우고 있고 그냥 젊은 애기 엄마라고 해서 그냥 세상에 가는 선입견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하필 이 사람이 말하는 아이디어가 뭐야? 미션이 뭐야? 평소 많은 독서와 생각으로 똑똑히 아이디어가 많은 당신은 혁신도만의 특징을 살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해야 된다. 특히 마을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양떼에 캠을 달아서 양의 시선으로 보는 아름다운 자연공간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는 거다. 그럼 갈등 관계가 이 친구랑 누가 되어 있어요? 사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님이 말씀하신, 이거구나. 저 좋아요. 정말? 그런데. 이게. 네, 그 다음에 펜션 사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대 유지의 이장이었고요. 이장을 할 때 열정으로 재산을 활용했고 착복한다는 오해가 있고요. 사실은 미션은 뭐였냐면은 예전 이장 노맨이에요, 노맨. 다반대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해주셔요. 그래서 캐릭터 설정에서 중요해요. 왜? 좀 말이 제일 많고 좀 똑똑한 애들을 요구를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갈등 구조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펜션 사장, 그 다음에 카페 사장. 우선순위는 사실은 카페 사장이 제일 약간 독설가였으면 성공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거기에서 옆에서 더 말리는 시누이, 펜션 사장.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도시생과 애기 엄마는 좀 이제 평소에도 보면은 되게 반에서 말가닥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게임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친구는 제일 신중하다. 그리고 논리정연하다. 풍경 찍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때 표현을 잘못 쓰면 조금 크리티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목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해야 하나 없으니까 그냥 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의 미션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실패하게끔 한 게 뭐냐면 미션에 대한 강조점을 안 드렸죠. 알아서 읽으세요라고 하고 속게만 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제일 좋은 거는 복합적으로 불러내서 캐릭터 설명이나 미션적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고 들어가서 소개는 일어나서 강사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겠습니다. 그리고 습득할 시간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강사님들이 시간이 막 오버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꼭 해보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현장에서의 노하우랑 강사로서의 어떤 소프트 스킬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근데 얘는 그 킬링 포인트를 놓치면 조금 어렵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시생이 갖고 있는 애교와 똑같은 선입견이 있죠. 패배자, 실패자.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조금 있어요. 미션은 도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했기 때문에 주력 산문이 김으로 만든 명함을 갖고 홍보하는 거, 김명함 컨셉이고요. 그런데 축제는 반대를 해야 돼요. 도시에서 보면은 요즘에 지자체에서 어디나 다 축제는 너무 많지만 그거를 반대하는 거. 그 갈등 관계가 가장 빅마우스랑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여기가 가장 크리티컬하게 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정해 주시고 갈등 구조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얘는 다 반대. 그거를 조율하려는 이장. 택시 운전기사는 뭐냐면요. 예스맨. 그것도 좋다. 그것도 좋다. 왜 그려? 좀 적극적인 OK의 존재자. 그래서 미션을 조금 더 명확히 부여를 해야 된다. 그럼 요거를 실제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불러내서 미션을 부여하고 성공해야 되라고 하고 돌려보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이 미션이 개인 미션이야. 누구나 미션이 있어가 아니라 이 방법이 최고야. 라고 애들한테 얘기해줘요. 이 미션이 실제로 사례적으로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캐릭터 소개를 할 때 애들은 여기서 의사니까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미션을 유추하는 게 아니라 미션은 전체로는 이거 나오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피드백은 뭐냐면 아이디어와 발성률은 얼마인가 했을 때 결론이 사실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평가할 때 주요 지침은 무엇이었나요? 나의 개인적인 성과. 아까 같이 일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목표, 공동의 목표,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게 지금 다 드러났죠. 조직이라는 거 안에서도 분명히 회사는 다른 회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협업 구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이 많니, 네가 적니, 내 달성률이 좋니, 나쁘니 하면서 갈등 구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애들이 회의하다 보면은 성과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개인 미션을 달성하는 게 되게 큰 일이 돼버리고 그 상황에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5분 남았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타임 압박을 주면은 애들이 이제 나이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될까요? 필터버블 하신 분들은 알죠. 별거 아니고 누가 봐도 처칠이고 누가 봐도 히틀러인데 애들 막 하잖아요. 그 빌드업만 해주시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다 됐죠? 이제 마무리하다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1시간 동안 해주시면 그렇게 되면 지금 5교시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죠? 그러면 앞에서 분명히 뭔가 늘어지거나 반응이 오는 것들이 있을 거라서 그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시고 6교시는 거의 웹이라든가 늘어진 것들 케어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게 된 쿠션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면은 6교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은 몇 분 정도 주실 건지. 애들의 텐션에 따라 좀 다른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강 10분 주고 얘기하라고 하면은 지금도 선생님들한테 한 5분밖에 안 들린 거긴 하거든요. 조금 더 있었으면은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텐데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셨죠? 네. 활동을 하리라 일부러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루틴대로 하면 애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물론 한 팀 정도는 가끔 가다가 그 메타버스 게임 만들었을 때도 선생님과 하이파이브 이거 그냥 건너뛰고 막 중도기업 이에서 때려 맞춰갖고 막 넘어간 애들이 막 그랬잖아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얘네 미션이 뭐일 거야, 쟤는 뭐일 거야 딱 보이는데 하는 애들도 있는데 보여도 시간을 더 주면은 그 다음에 이분의 머리는 내 거를 하기 위해서 얘 거는 이렇게 반대해야지 내 거를 주장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갈등 구조가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시간 문제입니다. 강좌에서 보면 예산 시장 얘기하면서 오피스가 죄송합니다. 맞아요. 네, 그거예요. 거의.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결과를 내야 된다. 네,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아니면은 되게 딱 한 번 있었구나 최악의 경우 누군가가 미션을 그냥 포기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그냥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되게 빨리 끝나요. 그래서 미션에 이렇게 노는 반대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인원이 안 맞아요. 여기에서 이게 이장이 빠지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되고 그냥 그걸 맞춰서 하라고 하는 네, 그래서 아까 6개의 캐릭터가 있는데 택시기사는 지금 여기서도 빠져있잖아요. 예스맨 빠진 거고 중재자 두 번째로 내용으로 해야 되는 한조가 이장님이 빠지는 그리고 이렇게 갈등 구조가 남아있는 넷다 회의를 하게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장 역할은 선생님이 가서 잠깐 해주시면 돼요. 근데 조율자가 없어도 알아서 치고 가나요. 그럼 이제 보세요. 비즈니스 매너라고 했을 때 기획, 우리가 세대 간 갈등, 일어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을 하나를 봤어요. 그 다음에 기획이라든가 논리, 보고라고 하는 것을 진짜 신입사원이 할 수 있을 법한 미션으로 하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딜, 위닝이라는 거 어떤 거를 조건을 제시하고 뭐를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은 내어줘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걸 한번 해봤고 마지막으로 선발 차차차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가 있었을 때 말 그대로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서 갈등 구조가 안 일어나는 건 선생님이 다 너무 착해 뒤에서 보니까 한 철을 최대한 안 주고 반대를 해도 되게 소프트하게 반대를 해요. 다 의견을 얘기하실 때나 뭐를 하실 때 그래서 근데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데 애들은 절대로 그렇게 소프트하게 표현을 안 하고 되게 나이브하게 하니까 이제 계속 긁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에요. 정답 화면이다. 그래서 사실은 기대효과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다 서로 선마을 차차차를 좋아한다는 목적이 있고, 그 선마을 차차차를 살리기 위한 목표가 있는데, 개인의 미션에 집중하다 보니 표현이 거칠어져서 상처만이 남더라. 그러면 사실은 표현이 좋아야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있어야 거기 조직 안에서의 나의 목표도 달성을 하고 우리 회사가 잘 돼야 우리가 여기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겠지라는 순서로 우리는 항상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거꾸로인 거죠. 요거를 주고 요걸 주고 요걸 주고 하다 보니까 요게 문제가 생기네 라는 것들 애들이 스스로 깨닫게끔.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는 것들이 일을 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표현하는 건 좋은 건데요. 선생님들이 오늘 하신 걸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애들이 맨날 비즈니스 교육하면 나랑 다른 문제예요. 혹은 에이 그래봤자 결국에는 나보고 알아서 피하라는 거잖아요가 아니라 그 애들이 가져야 되는 좀 마인드셋 이란 스킬, 생각하는 방법 요거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6교시.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막 가신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서 점은 이제 어. 말씀하신 통쾌한 친구들 다음에 없지 않을 테니까 저 마음이 이게 아무리 직처럼 기가 또 있잖아요. 애들끼리 싸울까 봐 이거 너무 안 되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이 새끼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 진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무 고치기 있고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건 게임인 거 애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더 날릴 때 이거는 게임인데 왜? 이거 미션 달성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한다면은 정말 힘든 고등학교 남양주가 아니고 진짜? 남양주 같은 경우에 한 반에 6명, 7명인데도 있고요.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4명, 5명인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러면 차라리 선생님이 이 역할을 하면서 돌리면 되는데, 애매하게 8. 이러면은 어차피 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은 같이 2명당 하나의 롤을 줘도 돼요. 또, 선생님이 개입하네. 이장을 하면서 둘이서 뭐하고, 둘이서 뭐하고, 둘이서 뭐하고.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자기 미션을 지키기 싫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거나 할 땐 좀 제지해서 해야 될까요? 그냥 그냥 내비두세요. 오히려 시간을 더 주시고요. 오히려 목표 달성해야 돼, 나와야 돼 방법은 투표를 하든 뭐라든 하세요라고 하면 투표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니까 블로그 얘기, 펜션 얘기 이렇게 하면서 더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해서 이렇게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간 거지 애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대충 예상을 해도 우리 애들의 성향을 떠올려보면 축제부터 열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축제를 계속 이제 강조를 하시는 타이밍에 이제 끊어진 거예요. 제가 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시간 문제라는 게 10분 정도 주고 충분히 주면은 알아서 하는 거고, 조금 늦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무슨 이제 3분 남았다 아이들을 써야 된다. 라고 막, 3분? 그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 일부러 그 옷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은 이렇게는 안 해도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여기에, 그러니까 6명이, 5분이 다 조는 걸 한데, 뭐지? 간단히. 얘랑 좀, 네. 그러니까, 노래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렇게 그 노래 편성을 하시고, 한 명만 크리티컬한 친구가, 요 캐릭터 맡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직접적인 미션을 주어진 거 몰랐어. 제게 되게 추상적인 미션이었는데, 이게 진짜 각자의 아이디어. 음, 그래서 이거를 하는 누군가 이렇게 퍼진 않으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이걸 줄 거라고 생각. 그래서 만약에 애들이 아니라 어디 가서 그걸 한다고 하면 펜션이가 이렇게 나와. 오해받기 싫어하니까 아니 나는 욕심 없다고 펜션 됐다고 나 펜션 안 해도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이해와 연구도 조금 해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해보는 입장에서 그렇구나 하시지만 봤을 때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막 갈등 구조가 일어날까 이런 거 보시면은 결국에 답은 캐릭터 설명이에요. 그 미션 우연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혹시 이제 영상 녹화는 끝이고 정리하시면서